2019년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2015년 말 이미 사업이 공식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조합 측은 계속 조합원을 모집해 모두 900여 명으로부터 290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7명은 3천만 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은 아파서 골마 터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까? 피해 규모가 큰데도 처벌 수준이 낮은 사기 사건은 이 외에도 여럿입니다. 피해자가 284명, 피해 금액이 17억 원을 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던 한 조직원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발행 수량이 한정돼 자산 증식도 가능하다며 온라인 쿠폰을 판매해 137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은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됐다는 이유로 13명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재벌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속여 피해자 6명에게서 5억여 원을 뜯어낸 사기범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17년 24만여 건 발생한 사기 범죄는 2022년 33만 건에 육박해 5년 사이 10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2년 피해 금액은 29조 3,400억여 원에 달했는데 회수된 금액은 1조 원 남짓으로 전체 피해 금액 중 3.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직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유턴 차량. 알고 보니 황색등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에만 10만여 명, 피해액도 매년 증가해 1조 1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충돌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주로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보험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 사기로 챙긴 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의 비율이 5배가 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보험 사기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범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 수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위는 또 2011년 이후 13년째 그대로인 사기죄 권고 형량 범위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가 늘어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사회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사기죄 관련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